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IT 정년 50세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중에 어느 쪽이 비전이 좋나요? 어디가 취업하기 쉽나요? 근데 이거 IT인한테 적합한 질문은 아니에요. IT는 직장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직업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직장인과 직업인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과 직업인에 대한 구분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직장, 직무, 직업, 창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직장은 회사를 뜻하고 직무는 그 회사의 포지션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은 특정 분야의 포지션을 뜻하는 거고 창업은 비전을 위해서 경제 엔진을 돌리는 이쪽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쪽을 흔히 직장인, 워커, 회사의 톱니바퀴 중에 하나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쪽을 워터폴 계열이라고 합니다. 탑에서 내려와서 분업을 하는. 아래쪽은 직업 계통이고 플레이어 톱니바퀴에 나와도 생존할 수 있는 게 최우선이에요. 회사에 얽매이지 않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애자일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워커 플레이어 개념은 KT 신수정 부사장님이 출판하신 일의 격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는 코치시고 제 지인의 책을 홍보하는 거고 이건 광고는 아닙니다. 이분이 말단 사원에서부터 임원까지 올라오신 분이고 개발자가 정말 암울했던 시절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제 CIO까지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리어와 삶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모든 직업인이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직업인인데 직무인처럼 행동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대부분 IT인들의 입사하고 난 다음에 70%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안주하게 됩니다. 개발자 노후에 어떠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사실은 비슷해요. 그 나이가 되었으면 이 무언가의 리더가 됐거나 아니면 무언가 전체적으로 구조를 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나 테크니션이 됐거나 뭔가 전문성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연차는 경력이 아닙니다. 연차랑 경력 완전히 달라요. 경력을 쌓는다고 해서 자기만의 대체 못할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따로 연구해야 돼요. 생산 가치와 희소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강점과 희소성이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밖에 나가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고 큰 회사를 통하면 그 가치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산 가치와 희소성 때문에 나가서 따로 창업을 하거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모든 직업인이 전문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전문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70%의 사람은 IT에서 그냥 직장인이 되고 그 다음 남은 20%의 사람이 직업인이 되고 10% 정도가 전문가가 됩니다. 이런 직업인이 궁금하시면은 우아한 형제들의 퇴사 부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왜 좋은 회사 그만두고 더 작고 어려운 길을 가려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에 안 맞아요. 반대로 성장과 도전을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하면 여기에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회사의 인생을 몰빵하면은 회사가 사라졌을 때 자기 인생이 사라져요. 직무의 인생을 몰빵하면은 직무가 사라질 때 자기 인생이 사라져요. 직업도 창업도 똑같아요. 그 어떤 것도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이라는 건 밸런스의 요소 중 하나예요. 자, 직장. 직장은 회사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회사는 뭐 언젠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이 이직을 많이 다니잖아요. 사실은 2010년대 정도 됐어야 이직이 트렌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한 군데 정착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뭐 대기업 그런 쪽은 아직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은 너무나도 상황이 다릅니다. 외부의 상황은. 회사 안에 있다 보면 외부 밖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잘 모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거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직무, IT 할 때 실수하는 게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는 언어를 가리지 않고 써야 된다라고 들어는 봤어도 자바 하나에 그냥 몰빵, 파이썬 하나에 몰빵, 자바스크립트 하나에 몰빵 이게 전부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그냥 벤더사 하나에 접근하는 거예요. 뭐 클라우드를 공부하라고 했더니 클라우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AWS 하나의 공부예요. 그럼 그 벤더사가 시장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을 때 전략적 변곡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인생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직업.
직업도 계속 바뀌거든요. 직업을 자기가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 역량으로 가는 게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인프라 엔지니어였지만 지금은 데브옵스 SRE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전문가급은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직업을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창업은 자기 비전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그 비전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이것들 전부 다 무언가 하나에 집착을 해가지고 내 인생의 중심에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내 삶을 개선해 나가야 될 영역입니다. 이제 워터폴과 애자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워터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위계 조직입니다. 내일만 하면 돼 라고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세하게 일을 나누는 거예요. 분업 조직.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진만 바꾸는데 개발자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워터폴 조직에 오래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운영 유지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역량이 떨어져요. 반대로 직업 계통에 있는 애자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역할 조직이에요. 스프린트라는 프로젝트 진행 방식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협력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워터폴 계열의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너무 분업 조직이다 보니까 사일로화라고 하죠. 각 부서가 각 부서 자기 나름대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애자일 계열은 협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IT 역량도 개발자가 개발만 보는 게 아니라 인프라, 데브옵스 팀, 뭐 뒤에서 하는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그 다음에 디자이너 어떻게 하는지 자기 전후 좌우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서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관통할 수 있는 솔루션 같은 걸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차이가 좀 커요. 예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넷플릭스 인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회사는 가족이 아니라 프로 스포츠 팀이다. 단 이제 회사는 포지션을 경쟁하지 않는 게 프로 스포츠 팀이랑 좀 달라요. 이런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은 공 뺏기면 공격수도 수비하러 가는 거고 골 넣을 수 있으면 수비수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워터폴의 분업 조직은 어떻게 되냐면 공격수가 공을 뺏기면 그때부터 수비수 목표예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애자일 계열에선 되게 혐오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회사는 구단, 직업인은 선수, 전문가나 리더는 플레인 코치나 감독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방출, 해고됩니다. 역량이란 건 뭐 생산 가치.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 반대로 선수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나는 챔스 리그급 팀에 가고 싶어. 그래서 여기를 발판으로 성장해가지고 그 성과를 증명했어. 그래서 챔스 리그 팀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내 팀을 챔스 리그급으로 올리거나. 그런데 안 됐다? 그러면 이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계열에 일할 사람들은 혼자서도 회사 밖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회사의 여러 명과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니까 그 프로젝트 수당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쪽에는 프로젝트의 이익을 배분받기 위해서 베스팅이라는 이제 스톡옵션 개념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인과 직업인을 구분할 수 있는데 직장인은 시간 대비 돈을 받습니다. 근데 직업인은 프로젝트 이익을 나눠받아요. 기본적으로. 흔히 스타트업의 지분, 베스팅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영업과 같이 퍼센테이지를 받는데 약간 그게 인센티브 형태로 받는 게 아니라 지분 가치 형태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을 자기가 올려야 돼요. 회사가 다음 라운드 최종적으로 상장까지 도달하면 그 지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직업인과 직장인의 가장 큰 차이가 직업인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찾아서 성장합니다. 회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성장할 방향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건 거의 태도에 관한 문제고 직업으로 처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직장인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생산적 소비,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무언가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산 가치를 통해서 다시 돈을 받는 거고. 당연히 여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리액트 개발, 풀스택 개발자 양성 과정을 하는 멘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앵글러를 봤어요. 이게 뜰 것 같았으니까. 근데 지금 뜬 건 뭐예요? 리액트가 떴어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커리어는 사업의 한 형태입니다. 이건 앤디 그루브라는 전 인텔 CEO가 진행한 건데 현재 애자일에 대부분 적용되어 있는 인사 방법이라든지 경영 방법은 OKR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 OKR의 원조가 이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으로 일하는 커리어는 사업의 한 형태입니다. 즉 여러분은 개개인별로 개인 사업자 형태예요.